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경제 생활 시간이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이인철 소장님입니다. 표정이 왜 그러세요? 별로 아니에요? 내가 좋아한다는데 기분 나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딴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 갑자기. 이런 표정 상당히 난감하네. 저 되게 좋아요, 이분. 갑자기 옛날부터. 은행 대출 얘기하다가 표정 좋아요 얘기 나오니까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막간을 여기서 대출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하느라고 했더니 좀 네, 그랬습니다. 꼬였습니다. 그랬지만 저는 이분하고 친하다는 거. 나 혼자만 그런가? 좋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카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뭔지를 네. 일선 매장에서도 모르겠죠. 혼란스럽고요. 네. 소비자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게 계도 기간을 주긴 줬는데 과연 어떤 거로 과연 먹어야 되는지 정말로 지금 일선 그 현장 매장에서는 네. 지금 알바생들하고 손님하고 좀 맨날 싸우겠네. 옥신각신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자원 재활용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 내 일회용품은 사용이 4월 금지죠, 1일부터 금지. 이제 금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 가셨으면 이런 식품 적객업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매장에서는 그러니까 머그컵, 그 매장에서 갖고 있는 머그컵이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간 텀블러, 예, 이것만 사용이 가능한 그거 거예요. 100원 주더라고요. 100원 깎아준대요. 그거 들고 가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럼 왜 갑자기 시행되느냐 네.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깜짝 근데 놀랐다. 아니에요. 2018년 8월부터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근데 시행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제 코로나 발생했거든요. 2020년에. 그러면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예외를 둔 거예요. 근데 그 예외를 두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회용품이 나왔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자 이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시 이걸 이제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이 사실은 올해 1월에 이제 고시가 됐고 네. 4월부터 시행하게 된 건데 만에 하나 이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쓰다가 적발이 되면 일단 업주의 경우에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 이게 지금 업주들도 다 모르고 있고 소비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과태료까지냐 이러다 보니 인수위가 이제 계도 기간을 좀 주자라고 제안을 했고 환경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은 적발이 되더라도 이제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경고만 하고. 그렇습니다. 경고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아직 안 끝났는데 갑자기 그런 거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차라리 다 그냥 나라에서 코로나 이제 정리됐습니다. 이때부터 이 땅은 죄송합니다. 코로나 정리됐습니다. 땅 하고 말해주면 그때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복잡한데 네. 더 복잡한 건 뭐냐? 또 있어요? 복잡한 게? 규제 대상 품목이 총 18가지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네. 18가지? 아니, 뭐, 그 카페나 이제 식당 매점에서 그렇게 많이 일회용품을 네, 써라고 할 네, 텐데, 네. 우선 일회용 컵이 대표적이고요. 그렇죠. 일회용 접시도 컵은. 있어요, 일회용 접시. 컵, 접시. 예. 그 다음에 일회용 용기가 네, 있어요. 적어놔야 돼. 용기. 그 다음에 포크. 포크. 플라스틱 포크. 아, 그 다음에 수저. 수저, 그 다음에 나이프. 나이프, 이런 일회용 식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회용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도 못 써요? 이쑤시개도 안 됩니다. 어머, 그거 못 써요? 예. 그리고 일회용 비닐 식탁보가 있어요. 네네. 이 18가지. 그런 것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4월부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6월부터는 더 늘어나요. 또 있어요, 이거보다? 6월부터는 당신 이제 뭐가 추가가 되느냐. 6월부터는 지금 아마 별다방에 가시면 저는 지지난달 제주도 갔는데 일회용 컵에서 먹으려고 했더니 1,000원을 내래요. 일회용 컵을 다회용 먹으려면? 컵. 네. 1,000원을 내요? 네. 왜요? 다회용 컵이라고 그걸 리뉴얼 할 거라고 다시 1,000원 내고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아, 뭔 짓이야, 정말. 그런데 이제 6월 10일부터는 이게 전국 주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 사용할 경우에 소비자가 300원 추가로 더 내야 돼요. 참, 그리고 이런. 11월 24일부터는 더 늘어나요. 그때 우리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가면 비닐봉지 주잖아요. 투명한 것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이거 주면 안 됩니다. 비닐봉지 안 되고요. 그거 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아, 살 수는 있죠. 구매할 수는 있지만 그걸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담아주는 용도로 지금 뭐 30원씩 받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식품업계나 이제 집단급식소에서는 11월 24일부터는 이제 일회용 종이컵 이외에도 빨대 그리고 이제 젓는 막대 같은 것도 네, 사용이 네,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대규모 점포에서 비 오면 네. 우리 우산 젖지 말라고 비닐 네. 지금 덮개 있잖아요. 네. 우산 비닐. 네. 그거 사용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체육시설에서는 어떤 게 안 되느냐. 우리 응원할 때 일회용품 응원도구 사용하잖아요. 네. 이것까지 사용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일회용 품목을 규제 대상 품목을 점점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씀 들어보면 이제 사실 이제 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해서 일회용 컵이니 뭐 접시니 이런 거 함부로 사용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했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오히려 일회용품에 대한 필요성이 더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갑자기 또 이러면서 과태료까지 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조금 혼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있으시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홍봉기님 저는 쓰실 리가 없어요. 아, 좀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구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뭐 싫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또 주바라기님, 저는 시장바구니 가져갑니다. 쏘이님, 일회용품 근절해야 됩니다. 예쁜 달님, 잘했어요. 강력히 추진해야 됩니다. 하프물범님, 다음 세대가 아닌 우리도 힘들다고요. 그레이님, 저는 지금도 작은 시장바구니를 넣어 다닙니다. 다들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을 많이 하고 맞아요.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갑자기 또 이게 이렇게 하면 좀 혼란스럽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러면은 카페나 식당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 되게 과도기 힘들어요. 적에는. 비용이 듭니다, 우선. 그렇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형 대형 카페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일반 자영업 하시는 카페 분들, 소규모 카페 있잖아요. 이분들은 머그컵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 설거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설거지할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깨끗해지겠어요? 나는 그리고 설거지도 좀 믿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찜찜하더라고요. 아예 대형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데는 식기세척기 같은 거 쓰거든요. 그거 깨끗하게 안 닦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영세한 자영업 카페 사장님들은 더 큰 불만이 아니 이거 시작한다고 해서 머그컵을 대량으로 사왔다, 구매했다. 그리고 또 이걸 세척하기 위해서는 알바생을 써야 되는데 써야지.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그치. 그러는 세제, 겁니다. 세제도 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회용 컵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게 설거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식기세척기를 사거나 아니면 이제 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회용 컵이나 홀더는 개당 한 100원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알바생을 쓸 경우는 시급이 10,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9,160원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알바생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소형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비용 부담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오히려 대형 카페로 몰려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머그잔 이용하는 게 되게 꺼려져요. 아무리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 저 여기서 조금 먹다가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 컵으로 담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알바생이 계속 드시고 계시니까 이거를 머그컵으로 드셔야 해요. 이렇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져가겠습니다. 일회용컵에 담아주세요라고 해놓고 앉아서 먹으면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만일 그 장면을 누군가가 찍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과태료를 물게 되면 자영업자분은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야,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이 맞아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하지도 않을 거고. 참 그리고 또 하나가 곤란하죠? 문제가 뭐냐. 네. 앞서 제가 6월 달부터는 이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이 되는데 네. 그게 플라스틱 컵, 일회용 컵보다도 조금 나은 플라스틱 컵이에요. 다회용 컵이라는 다회용 게. 컵이라는 게. 네. 그것도 마찬가지 환경에 오염 물질이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오히려 거. 플라스틱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냐. 무인 다회용 컵 반납기를 통해서 반납을 하면 그 다회용 컵은 다시 전문 세척을 거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제가 제주도에서 해보니 똑같아요.
너무 구겨지고 화나요. 그래요. 1,000원을 들고 다니고 있다니까 부담도 되고 어디서 이걸 교환해야 되나? 그래요. 소비자들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매장에서 갖고 왔는데 물론 대형 이제 매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그걸 받는 장치를 마련해 놨지만 일반 영세한 자영업자는 그걸 알바생이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먹었던 이제 그것을 받아서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물도 쓰고 환경도 오염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우리 다회용이라는 게 몇 번을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지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같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일선 현장에서는요, 혼란이 이어지니까 당분간 계도 기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계도 기간이 아까 말한 뭐 6월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코로나19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이제 계도 기간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19 완화 시점입니다. 환경부는. 네. 완화되는 시점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겠다. 네.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이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하고 과태료가 무슨 사장님 사이에 어떤 실랭이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인정하고 일단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지만 네. 앞서서 제가 이제 과태료도 꽤 많아요. 네. 이게 지금 아무리 뭐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적발되면 업주는 매장의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까지 내야 되거든요. 어이구 머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 환경부의 입장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유예는 한다. 다만 코로나 경계가 다시 이 단계가 낮아지게 되면 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네. 밝히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장자박님이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컵을 씹어먹는 과자로 만들어라. 커피 다 마시고 먹어 없애게. 이거 완전히 백설공주에 나오는 무슨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백설공주 아닌가? 뭐 그 무슨 헨젤과 그레텔 나오는 것 같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영희 뉴스의 사이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시중금리가 뛰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6%를 넘었다는 겁니다. 11년 만에 최고치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인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네.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건 근저당을 120%, 130%까지 잡아놓거든요. 그렇죠. 130% 정도 요즘 예, 잡죠. 그래서 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변제 순위가 은행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대출이에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데 지금 최고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연 6%인데 이게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고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고정형과 변동형 변동형. 금리가 있는데 네. 은행은 사실 고정형이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으로 받은 최초 5년간만 고정금리를 받지 그 이후로는 변동금리로 변동형이죠. 자동으로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의 지난주 이 혼합형입니다. 혼합형. 처음 5년 이후에 변동으로 바뀐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최저가 새로 받으려면 4%가 넘어섰어요. 최저가 네. 최고 상단 구역이 6.0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3%대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외부 요인이 있어요. 네. 미국의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 아, 미국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뛴다. 그러니까 뛴다. 우리도 뛸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부적으로는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예고가 국채 금리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미국이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펴니까 은행 금리와 연동된 채권 시장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은행이 대출을 내줄 때 예금과 더불어서 은행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특히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내줄 때는 은행채 5년물하고 연동되거든요. 근데 5년물이 3.2%를 넘어서 2014년 6월 이후 지금 거의 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아,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윤당선인이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 50조 원 가량의 추경 재원을 네네네.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니까 야 이게 아무리 뭐 이 일반 예비비나 아니면 이제 정부의 각종 기금을 좀 줄여서 사용하겠다 하더라도 50조 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근데 보니까 지출 구조를 뭐 바꾼다 뭐 이래가지고 된다. 맞습니다. 그랬었잖아요. 지출 구조를 뭔가를 줄여야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줄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우리가 발행한 국채, 국가의 채권에 대해서 금리가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가 뛰면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럴 건데
이제 지금 현상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연내 주택금리가 7%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와요. 저도 맞습니다. 대출 많이 받았는데 네. 저는 아주 걱정이 많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집이 있는 분 대출 없는 분 없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네. 지난해 10월에 네. 대출 금리가 5%대 진입했습니다인데 5개월 만에 1%가 올랐어요. 아, 5개월 만에. 네. 생각해 보십시오. 5개월 만에 한은의 기준금리가 1% 올랐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은은 지난해 8월, 11월, 올해 1월 네. 이렇게 금리를 3번 올렸지만 그게 5개월 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출금리 상승세가 아까 얘기한 이 두 가지 요인에 근거하고 여기에다가 은행들이 가상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낮추는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연내 대출금리 최고 7% 온다. 나는 그거보다 넘어갈까 봐 넘어간다. 왜냐면 네. 지금 미국이 네. 앞으로 올해 기준금리 인상 예고하고 있는데 6번 더 하겠다. 여기다가 중간에 한번 0.5% 빅스텝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시그널을 주니 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금리가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인플레잖아요, 거기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1사분기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7조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판 것도 미리 이런 금리 격차가 점점점 줄어들 것. 아무리 한국에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달러화하고 단순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주택 대출 금리 이것도 사실 문제지만 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은 이제 금리는 차치하고 일단 대출을 좀 많이 해줄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또 부동산 집값이 올라간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자영업자들도 이 원래 1,000만 원씩 준다 그랬다가 이게 또 대출로 돌려서 주겠다 뭐 이러니까 다들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50조 원 지원 공약 뭐 이거 사실 소용이 없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 50조 원도 이제 인수위는 이걸 좀 줄이면 어떨까? 이미 1차로 지급을 했으니 2차는 50조 원이란 30조 원 정도로 좀 줄이면 그건 어떻겠느냐. 옛날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때 빠락빠락 우겨갖고 여기서 아무리 이제 지출 구정을 통해서 이제 정부 추경 적자 국채 발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아껴 써도 지금 뭐 마른 수건을 짠다 하더라도 10조 원을 더 넘기 힘들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면 20조 플러스 알파 정도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 국채 금리가 뛰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는 얘기는 국가가 빚을 내서 이자 부담이 가계와 자영업자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신인도에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저는 좀 통일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끔 한번 말한 거를 그대로 좀 이어나가서 정책이 좀 제대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르고 또 결국 한다고 했을 때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뭐 정책이 담당하신 분의 의지, 그 다음에 협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월요일 순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내일은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5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한번 이 민주당 선거 전략 내지는 현재의 이 돌아가는 이 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